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출산지원금이다, 육아휴직이다 말들이 많죠. 2026년 지금 첫째 낳으면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주고요. 0살 때는 부모급여로 월 1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1년 반까지 늘어나고 급여도 25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600년 전 조선시대 노비들이 더 부럽다는 말이 나올까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을 직접 찾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노비들에게 베푼 출산 정책,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선주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때 생각해 보세요. 애 낳고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바로 일터 나가야 했던 시절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출산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밭일 하러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지금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면 출산휴가 90일에 육아휴직 1년 반까지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솔직히 회사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쉬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2026년 들어서 정부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가 초기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올랐고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쓰면 6+6 제도라고 해서 추가로 최대 9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대요. 아이 낳으면 첫 만남 이용권으로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주고요. 0살 때 부모급여로 매달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이나 됩니다. 아동수당도 만 9살까지 확대됐고요. 기저귀 분유 바우처에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까지 해줍니다.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출산율은 여전히 0.6명대예요. 왜 그럴까요?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6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조선 초기는 신분제가 아주 엄격한 시대였어요. 노비들은 국가나 양반집 소속으로 거의 노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관청에 소속된 관노비들은 출산 직전까지도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겨우 7일,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산모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어요. 갓난아기들도 제대로 돌봄을 못 받으니까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26년 세종 8년의 일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비극적인 현실을 보시고는 크게 노하셨어요.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산모가 죽어나가는구나. 아이를 버려두고 일터로 가면 갓난아기가 해롭게 된다. 그러시면서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경외공처,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 여자노기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휴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다 출산 전 30일도 추가해서 총 130일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출산 휴가가 90일인데 600년 전에 이미 130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노비한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 양반들도 이런 대접 못 받았어요. 세종대왕은 신분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을 제일 귀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30년 세종 12년에 더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일만 하면 누가 산모를 돌보겠느냐? 그러시면서 남편 노비에게도 30일 유급 휴가를 주신 겁니다. 조선판 아빠 육아휴직이죠. 600년 전의 말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해야 산모의 목숨을 잃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정책을 시행한 후에 노비들의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 노비 부부가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휴가만 준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도록 했고요. 이걸 어기는 주인은 처벌까지 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이런 정책을 펼치셨을까요? 단순히 인구를 늘리려는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노비라는 최하층 신분의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의 생명도 귀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세종대왕은 노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인권까지 신경 쓰셨어요. 태형을 함부로 때리지 못하게 제한하셨고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제도도 많이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국민연금 같은 개념을 이미 그때 생각하신 거죠. 2026년, 지금 우리 정부도 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면 눈치 주고 승진해서 밀린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옵니다. 제도는 좋아졌는데 문화는 안 따라오는 거죠. 세종대왕은 제도도 만드시고 직접 관리들한테 호통도 치시면서 확실하게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00년 전 조선시대 노비들이 받았던 대우가 지금 우리 자녀들, 손주들보다 나았다는 게 믿기십니까? 물론 지금은 돈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그 진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 세상도 좋지만 사람을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아이 낳았다고 눈치 주지 않고 아빠가 육아휴직 쓴다고 뒷담화하지 않고 서로 축하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보여주신 그 마음이 2026년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자녀분들, 손주들 출산하실 때 어떠셨는지, 요즘 젊은 부모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노인복지와 2026년 연금정책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